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에코프로머티에 대해서 제가 이 커뮤니티 방에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렸듯이 이 에코프로머티, 특히나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을 이제는 좀 우리가 봐야 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흐름에 따라서 어제 또 나스닥도 상승을 했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최근에 이 테슬라에 대한 주가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그리고 금리 인하를 이용한 앞으로 이 성장주들의 강세가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29달러로 테슬라가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긴 했지만 앞으로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어저께 PPI 지수가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우리나라 중심으로 이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변동폭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이 반도체 종목들이 이 급등락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 에코프로머티가 이 상승 추세를 달리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좀 보시면은 최근까지 이런 추세적으로 상승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건 앞으로 저는 여기에 대한 박스권, 이 전저점에 대한 고점,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뚫어줄 수 있다 봅니다. 자, 최근의 수급을 보면요, 이렇게 상승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가 좀 눈에 띄게 보이고 있어요. 자, 그만큼 이 개인들의 물량들이 지금 여기에서 개인들의 매도가 나간다라는 건 결국에 밑에서 저점을 좀 잡았던 단타 물량들의 매도가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물려 계셨던 분들이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야, 지금이라도 손절하자, 조금이라도 지키자라는 좀 심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에코프로머티 뭐 전고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전부터 많이 해드렸고,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 BM이나 머티나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볼 때 결국 개별 종목들이 어떤 식의 재료나 모멘텀을 가지고 가느냐, 이런 걸 보는 것보다 결국 2차 전지 섹터가 최근에 나왔던 이 해리스와 그 트럼프 토론회에서도 나왔듯이 앞으로 이 글로벌 시세가 어느 쪽으로 좀 기우느냐가 우리 에코프로머티의 주가를 저는 결정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결국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같이 봐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에코프로머티를 정확히 단기적으로 좀 어디까지 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중장기적인 흐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지금 차트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딱 이것만 보시더라도 제가 예전에 지금 딱 이 구간에서 지금 장기 이평선 구간 있죠. 이 장기 이평선에 대한 구간을 현재 저항대를 딱 맞는 모습인데요. 저는 여기를 충분히 뚫어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뚫어주면서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정배열이 되어가면서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상승 추세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볼 때 10월 초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근에 뭐 경제 지표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면서 9월달 인하, 9월달 금리 인하가 0.25포인트 인하를 할 것인가, 아니면 0.5포인트 인하를 할 것인가, 여기에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이 펼쳐졌었는데 0.5포인트를 인하를 할 것이라는 확률이 77%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만큼 금리 인하가 대폭 인하를 한다라는 건 이 성장주 중심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점차 점진적으로 인하가 되어 가면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왔을 때, 그때 저는 한 번 더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단기적으로 10월 초까지 왜 상승이 나오느냐, 이렇게 0.5포인트에 대한 대폭 인하가 결정이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오고 여기에서 고점 신호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점 신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무조건 분할 매도 관점을 가져가셔야 되고, 제가 이 고점 신호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추석 전, 그러니까 오늘이 장이 끝나면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장이 열리고 목요일에서 금요일에 넘어가는 날 이제 금리 인하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석
이 끝나자마자 아마 큰 변동폭이 나오는 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빨리빨리 오셔가지고 제 커뮤니티에 오셔서 이런 정보들을 추석 동안이라도 이 미국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처가 더 가능하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하나 또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준금리라는 거 우리가 좀 봐야 하는데, 이 기준금리가 2000년도에도 6.5포인트, 그리고 2004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인하를 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도 2008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인하를 했었고,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럴 때마다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요. 지수가 이렇게 낙폭이 크게 나오거든요. 낙폭이 크게 나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경제라는 것도 금리 인하라는 약을 처방받고 그래야 경제가 이제 살아나기 위해서 금리 인하라는 약을 처방을 하는 건데, 금리 인하라는 약을 처방하자마자 경제가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점진적으로 인하가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안정권이 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기서 단기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성장주 중심으로 앞으로 주가가 좋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지수가 하락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종목들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또 지켜보는 것만이 아닌 이 기회를 잡아 나가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고점 신호와 앞으로 에코프로 머티가 다시 한번 지수의 하락, 이 경제 글로벌 시장, 이 미국 시장의 하락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하락이 나온다라고 할 때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딱 이 기회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보고 있고,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나올지, 미국 시장 그리고 금리나 미국 대선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에코프로 머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좀 지금 이런 시장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실시간 타점들을 저와 함께 좀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커뮤니티나 이런 타점에 대해서 저 박프로와 좀 함께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2011-9671로 저에게 머티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중에 실시간 매수, 타점들, 그리고 시장 브리핑, 제가 장전, 장후 시장 브리핑 항상 해드릴 거고, 이 커뮤니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 오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도 남겨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에 대한 브리핑과 앞으로 머티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우리나라 현재 돌고 있는 주도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타점,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까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저에게 뭐만 해주시면 된다? 바로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달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야, 구독, 좋아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이제 우리나라 이제 추석 전에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 화, 수는 우리 대명절 추석이기 때문에 휴장이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장이 개장이 되는데, 이 목요일 날 장이 개장이 되자마자 이 글로벌 이슈들, 재료들이 빵빵 터져 나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 기간 동안 물론 여러분들 많이 쉬시겠지만, 그래도 이 미국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이 미국 시장이 또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글로벌 증시, 글로벌 시장도 같이 좀 살펴보면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정보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 커뮤니티에서도 항상 공유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문자로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공유를 드릴 테니까 이런 정보들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결국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던, 뭐 SK 하이닉스를 투자를 하던, 아무리 좋은 기업을 투자하고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을 투자하더라도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식이고요. 내가 잡주를 투자하더라도 내가 기다림과 관망 끝에 내가 좋아하는 타점, 내가 잡고 싶은 타점을 잡고 나가면요, 그러면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식시장 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고, 앞으로 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눌림목 신호와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야 여러분들 만약 머티로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머티를 최소한 본절이나 수익권으로 마무리를 한 다음에 다음부터는 주식시장판에서 다시는 물리지 않는 주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돈을 오랫동안 이렇게
물려 계시는 것, 그 시간 자체도 저는 이게 또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머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드릴 거고요. 추석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또 중요한 정보들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저에게 머티라고 문자 한 통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이 커뮤니티와 문자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